지역 이슈를 속순위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한국 GM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 위기 이후 최근 유효 자산 매각 소식까지 들리면서 철수설에 대한 우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 바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국 금속노조 한국 GM부장 안규백 지부장 그리고 또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관세 위기 때문에 한번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자산 매각 소식까지 들렸고 또 지금 노조지부장 해고 통보까지 지금 소식을 제가 최근 들었습니다. 좀 이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좀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부장님, 일단 최근에 지금 며칠 되진 않았는데 그 해고 통보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금 받게 된 건가요? 제 임기가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번 해고 통보는 사실 제 임기 중에 발생한 사유는 아니었고요. 지난 2020년에 제가 현장 대의원 활동할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생산 대수를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고, 원래는 이제 통상적으로 대의원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합의한 후에 시행했던 관례들이 있었는데 그 관례들을 지키지 않아서 거기에 항의하는 과정으로 제가 라인을 정지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이제 징계가 저는 부당해고를 주장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만 이후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를 했고 해고의 양형이 과하다 이런 판단을 받고 여기에 이제 회사가 다시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만 행정소송 과정에서 1심에서도 저희가 이겼고, 근데 다만 이제 1심에서 회사가 패소한 이후에 기존의 태평양이었던 법무법인을 김현장으로 바꾸면서 사실 이제 고법에서 결과가 뒤집혔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13일 날 최종적으로 대법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고법의 판단이 확정되면서 해고가 결정된 사건입니다. 예, 지금 그 사측의 일방적인 노사 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계신데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문제는 제가 현직 지부장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저희 조합원 7천여 명을 대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노사관계에 여러 영향들을 미칠 수 있어서 대법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회사와 좀 지난한 협의의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약속을 했던 건, 구두로 이제 합의를 했던 건 대법 판결이 어떻게 결정되든 회사는 대법 판결의 결과를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지부장 권한은 당연히 유지할 거고 임금도 회사가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회사와 노동조합의 구두 합의 내용은 저희 전체 조합원들에게도 다 알렸고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지난 3월 임금이 이제 저희가 4월 11일 날 지급이 되는데 3월 임금까지 지급됐던 것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회사가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이렇게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된 핵심 이유는 관할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다. 비종사 근로자로서 비종사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건 실정법 위반이다. 네. 이러한 행정지도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네. 지금 앞에 이제 해고 통보 소식을 잠깐 먼저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시점과 또 공교롭게도 좀 의문도 생기고 이제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은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징계 처분에 대한 대법 확정 판결에 따른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했느냐는 건 사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확정 판결이 2월 달에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조치를 하지 않고 아까 말한 그런 약속이라든지 확답을 해놨다가 4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이제 해고를 통보한 점은 아까 월급까지는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만 해고 통보를 한 것을 지금 뒤늦게 그동안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다가 이제 와서 해고 통보한 건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통보가 제가 알기로는 6월 11일 날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9개 지형 서비스 센터하고 자산 매각 발표가 5월 말 아니었겠습니까? 5월
말에 정확히 5월 28일 날에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통보를 6월 달에 했다. 이게 좀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뭐 아무래도 이제 노조가 또 일사불란하게 또 반발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이런 노조 지부장을 해고 통제하면서 예. 전열을 흐트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가오는 또 임단협 협상에 있어서도 좀 고려하지 않았나라고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자산매가 이야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휴부지 또 그다음에 직영 서비스센터 이제 비용에 대해서 손해가 보는 것들은 이제 줄여나가겠다 뭐 이런 설명이 있긴 했는데 이게 몸집을 좀 가볍게 하는 그 시선에서 철수설 이야기 이런 우려가 이제 계속 따라 붙고 있어요. 그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뭐 저희들 역시 이제 지난 2018년 군산공장의 갑작스런 폐쇄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8년과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관세 대응이라는 부분에 저희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이유는 관세가 영원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회사가 발표한 두 가지의 조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로 저희는 보는 거고 그동안 한국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에 벌여왔던 행위들을 보면 사실 돈이 될 만한 부동산은 계속해서 팔아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23년간 진행된 어쨌든 GM의 수탈 경영의 연장이다. 이거는 핑계일 뿐이다. 관세 문제는 오히려 관세에 대응하려면 긴급한 조치로서 불필요한 비용들을 축소하는 게 우선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임원이라고 하는 상무급들 이상들에게는 고가의 차량들이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리릭이라는 전기차는 한화로 1억이 넘는 차량이고요. 기타 내연기관 차들도 굉장히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이런 차들인데 실제로 저희 금요일날 사내 주유소 가보면 임원들 주유하고 주말 즐기려고 나래비가 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카오카잼 때부터 2018년 때부터 운영해왔던 서울 사무소의 존재가 있습니다. 엄연히 본사는 인천 부평에 위치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사무소가 운영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여의도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관세를 대응하려면 이런 불필요한 비용들을 우선적으로 축소하는 게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야 회사가 주장하는 게 앞뒤가 맞는 저는 행위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설명하는 이유를 보면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생산량은 줄이지 않고 계속 늘려 배정하고 있고 미래 생산 계획에 차질이 없다. 다만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서 비용을 좀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는 것들을 좀 정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몸집을 줄이다 보니까 이 철수 우려에 대한 시선들이 적지 않잖아. 그러니까 신뢰가 별로 이렇게 따르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요. 관세 전쟁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사실 철수설에 대한 논란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GM의 이번 매각 발표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는다라고 사장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GM이 보여줬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철수하지 않는다 하면서 매각, 철수를 반복한 게 GM 아니겠습니까? 2013년 호주를 시작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태국, 또 유럽, 인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철수한 게 바로 한국 GM 상습적인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고요.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수조원을 바꾸서는 지원을 바꾸서는 소위 이른바 먹튀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신뢰를 갖기 어려운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걸 통해서 재미를 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일련의 그동안의 모습에서 신뢰를 받기 어렵다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군산공장을 폐쇄를 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결국 8,100억 원의 공적 자금 투입 지원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한 게 뭐예요? 군산공장 매각하지 않았었습니까? 또 부평 제2 공장 폐쇄하지 않았었습니까? 게다가 사실 이번에 저도 사실 이번에 직영 서비스 센터를 폐쇄를 한다? 이게 사업할 의지가 있는 기업인가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이거는
외주업체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한국GM에서 생산되는 차종들의 어떤 그 수출 상황이나 수익 상황 어떻습니까? 사실 뭐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미국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 특히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저희 작년 기준으로 저희 한국GM에서 생산해서 북미로 보낸 볼륨이 약 41만 대 가량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소비되고 있는 GM 브랜드 전체 차량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품목 관세 25%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최근에 3만 1,000대를 증산했고, 부평 공장에. 창원 공장 같은 경우는 풀캐파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동의를 해주면 물량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정도예요.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는 아까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발표 시점도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27일 날 산업은행에 이야기했다는 게 뒤늦게 거짓말한 게 교섭 상황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당시에 산업은행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발표 시점을 좀 민감한 시기니까 조절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답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였나를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노동조합이 전열을 정비하고 임금 협상을 앞두고 이 뻔한 상황이 예견돼 있는데 이 상황에 이것을 발표했다는 것은 저희 노동조합에 대한 도발이고 선전포고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2028년 5월로 다가오고 있는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구지를 점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명백한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상 이제 구조조정으로 보는 지금 상황인데, 일부 지역사회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좀 같이 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저희가 2018년이었죠. 이제 산업은행이 GM 위기에서 공적 자금 8천억 원을 투입했을 때가 우리가 가장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또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GM 입장,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 아니겠습니까? 비용 대비 효용 측면에서 좀이라도 유리하다, 효과적이다 하면은 그게 바로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물론 기업도 그렇습니다만 유독 GM의 행태가 좀 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언제든지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무렇지 않게 철수해 있는 기업이 전 G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지원,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 이것도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판할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겠습니까? GM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적 자금이 지원이 될 경우에는 이해 득실을 따져보지 않을까. 또 하나의 카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다할 이유가 없고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익 추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고려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에 자산 매각 대상에서 부평 2공장이 포함되냐 안 되냐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포함된 걸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위치나 기능적으로도 좀 아닐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부평 2공장을 일단 놀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미래차라든지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저는 현재 미래차 시장 자체,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정책이라고 하는 캐즘 현상에 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회사와 함께 미국에 갔을 때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봤을 때도 가동률적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사실은 좀 정체돼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은 완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거고, 저는 이런 부분들과 접목했을 때도 미래차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 거는 저명한 사실입니다만, 사실 갑작스런 전환보다는 연착륙하는 듯한 이런 정책적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다품종을 홀류 생산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GM이 가지고 있는 강점상 내연기관과 전기차도 충분히 홀류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로 저희 창공장은 언제든지 전동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설비들을 갖추었습니다만, 저희 부평 공장은 1공장, 2공장 할 거 없이 전동화를 위한 전환을 하려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역시 그다음에 회사 역시 공히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 노조 측에서 또 요구하는 그 산업은행의 역할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공적자금 8천억 원을 투입한 이후에 사실 뒷짐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어떤 역할을 좀 나서줘야 하지 않을까요? 산업은행에 대해서 뭐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좀 목소리 주문을 높이고 있는데요. 또 이대주주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산업부와 그리고 또 산업은행이 뭐 적극적으로 뭐 법적이라든지 제도적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대주주긴 합니다만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17%에 불과합니다. 이게 뭐 가만수가 넘는 것도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결정적 의사결정 때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내에서 파견된 사회이사가 목소리를 물론 내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다수 지분 구조상에서 어쩔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뭐 주문하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국 GM에서 결국은 지원, 공적자금 투입 문제로 기결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노조 측에서는 이 상황인데 그러면 산업은행이 뭐 이런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일단 그 산업은행이 현재 17.02%의 2대 주주로서 핵심은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GM 정관을 확인해 보면 공시지가 기준에 한국GM 전체 자산의 5% 이상의 매각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현재 이 일방적인 방침에 있어서도 충분히 산업은행이 개입할 지점이 있다. 그리고 비토권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향후에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지원이 문제냐는 거지 저는 지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합원 규모로는 7천여 명입니다만 사실 저희 한국GM과 직간접적으로 영향 맺고 있는 납품사, 부품사, 협력사 이 공급망으로 확대했을 경우 그 다음에 사회정비망, 판매망까지 확대를 하면 7천여 개의 일자리가 20만 개까지 확대된다는 추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될 충분한 저는 명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시간 보니 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노조 측에는 요구사항 좀 더 부탁을 드리겠고 교수님은 좀 이 문제가 어떻게 지역사회나 정치권이 좀 함께 논의해야 되는지 사실 여쭤볼게요.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비토권이 있고요. 5% 이상 자산 매각에 대해서 견제구가 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2028년입니다. 그걸 앞두고 미리 이제 포석을 까는 거죠. 이렇게 던져놓고 그때는 뭐 비토권이든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던져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 구조로 아니면 뭐 철수하겠다 아까 말한 그런 일자리라든지 각종 대한민국의 또 근로자들, 우리 한국GM의 근로자들 아니면 부품사 관련 업체들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압박을 하는 용도로 이번에 GM의 이런 행태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원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결국 그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은 철수하려고 하는 한국GM을 잡으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지역의 주요한 거점 기업으로서 그리고 대공장 노조로서 그동안 여러 사회적 역할, 지역에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있어서는 저희들 역시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집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만이 살자라는 문제로 더 이상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치 아래 공급망 연석회의를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고 저희와 연관 맺고 있는 공급망들의 문제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아우러야 된다는 것들을 아직은 더딘 수준입니다만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문제 역시 강성노조 프레임으로 많은 언론들이 저희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저희가 대화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저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있는 취재와 보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산업은행 역시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당장 뭔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이미
저희에게는 2018년에 좋지 않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저는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의견만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게 전체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를 중심에 놓고 저희들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여기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한국GM의 자산 매각 또 직영서비스센터 매각 방침 이후에 걱정되는 그 철수 우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계속 상황 지켜보면 지역사회 목소리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토크 일단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